앞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요 부분들 그릴 때 혹시 보셨나? 하나 그리고 쭉 올리고 나서는 이 붓을 이렇게 돌려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붓 상태는 쥔 상태로 그대로 있고 왼쪽으로 뻗어서 그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여기 부분들만 이제 살짝 그려보면 이 상태에서 붓 방향이 이쪽 위로 향하고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옆으로 나간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옆으로 나간 거예요. 다시 이 붓 상태는 위로 이렇게 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 끝에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렇죠? 올라가는 상태. 여기서는 이제 올라와서 이 상태에서 옆으로 갔다가 또 다시 옆으로 갔다가 올라가고, 이 상태가 반복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색깔을 다시 만들어야겠네요. 제가 짙은 농도를 쓰다 보니까 색깔이 바뀌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갈 때 쭉 뻗어서 옆으로 둘, 셋,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기울기는 그 단순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울기의 각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거든요. 이 기울기의 각도. 물론 여기에서도 연결된 이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은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뒤쪽으로 살짝 꺾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약간 맺혀야지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그렇죠? 이 부분들은 맺혀야지 그렇죠?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약간 굵어진 상태로, 그렇죠? 이 아래쪽 굵기보다는 이 위에 쪽 굵기가 더 굵게, 그러면서 삐치면서 기울기는 이런 모양으로 맞춰서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처음에 이걸 표현할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뾰족하게만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 모피를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 각 면을 모두 다 활용해 가지고 연습하는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선생님들이 처음에 저희 수업을 같이 들을 때 이거 연습하셨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각 면마다 다 돌아가면서 쓰는 방식들이었죠. 각 면마다 돌아가면서 쓰는 방식이다 보니까 처음에 그었던 이 방향에서부터 붓이 움직일 때 옆면으로 돌아가서 써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 방향에서부터 손은 그대로 쥐고 있는 모습은 그대로인데 붓은 여기서부터 이쪽에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털 방향이 아랫면이 아니라 옆면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면으로 움직이죠. 또 이쪽 옆면, 윗면으로 눕혀가지고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각 면을 모두 다 골고루 쓰는 방법들을, 그렇게 하면서 이게 각 면을 이렇게 쓰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렇죠? 쭉 쓰다 보면 원점에 돌아왔을 땐 또 다시 그 상태가 되고, 그래서 몇 바퀴를 돌려도 얘네들은 붓은 그대로 똑바로 서 있는 이 상태가 되도록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응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디를 그리실 때 위로 올린 상태로 옆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삐치잖아요. 요 삐친 모습들, 그 다음에 그대로 또 눌러서 다시 옆면으로 세워가지고 올라가면 요 모습들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역시 각도로 봐서는, 우리가 그리는 각도로 봐서는 분명히 수직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조금 앞으로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요게 조금 더 나가 있고, 요거보다는 요게 조금 더 나가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모습들이 점차 왼쪽으로 밀리는, 오른손잡이일 경우에는 점차 대가 아래쪽 대보다 위쪽에 있는 대 마디를 여러 가지 거치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약간 왼쪽으로 진출하는, 이거를
이거를 처음 시작했던 여기서부터까지 간격이 있죠? 처음 시작했던 요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위에 있는 간격도 똑같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얘는 이쪽으로 보내는데 점점 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기울게 돼요. 그렇죠? 그거는 조금 표현하는데 무리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조금 더 얘가 좀 길어지더라도 이만큼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똑바로 계속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해 드린 거 있죠. 똑바로 올릴 때 여기서 그다음에 손목, 팔꿈치 이것들을 가지고 일직선으로 쭉 붓까지 일직선으로 해서 쭉 밀고 따라 올라가서 그리지 말고 옆으로 이렇게 치고 올려서 그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려야 내가 안쪽으로 내릴 때도 장악할 수 있지만 위로 올릴 때도 내 품 안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오히려 똑바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요. 제 팔꿈치 위치만 정확하게 조정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오늘 이 마디들을 이제 표현했는데 이 마디의 를 따로 그리는 법이 있어요. 대나무를 보시게 되면은 실제 대나무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대나무의 그 마디들을 이렇게 볼 때, 그죠? 마디들을 볼 때 눈높이가 여기 있을 때는 어떻게 보여요? 그죠? 어떻게 보이냐면 이게 똑바로 수평으로 보이겠죠. 근데 눈높이가 여기서부터 아래로 내려다볼 땐 얘가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보일 거예요. 눈높이를 이쪽에서부터 위로 쳐다봤을 때는 그럼 어떻게 보이느냐? 얘는 이렇게 보이겠죠. 그쵸? 시점에 따라서 이 마디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달라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체로 대나무가 사람 키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방식들 중에는 실제로 가장 많은 거는 얘가 가장 많아요. 그렇죠? 중앙. 제가 마치 각 마디마다 쫓아다니면서 올라가서 관찰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나무 표현할 때 오히려 중앙으로 긋는 이 마디 표현법이 훨씬 더 많고 그러고 나서 얘하고 비슷하게 작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높이가 높다 보니까 이쪽이 훨씬 더 수월하겠죠. 아래쪽으로 그린 경우는 그 땅에서부터 가까이 있는 몇 가지 표현할 때 빼놓고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체로. 자, 그럼 얘네들을 표현하는 마디 표현 방식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디는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점을 찍어가지고 얘네들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고 점을 찍어가지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해서 쑥 그리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만 그리면은 좀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요 마디 표현을 위해서는 조금 더 간단하게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일자로 마치 한 일자를 쓰듯이 글씨를 쓰듯이 그렇게 표현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것들보다 훨씬 더 좀 더 유연하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들은 이거를 점을 찍어서 이제 표현하는 방법들이죠. 이 점은 사실은 이 일자로 표현한 것에 연속된 부분들 중에 끊어진 것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연결된 부분들을 그리지 않은 것일 뿐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표현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 지금 얘 흐름들이 딱 요런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래서 이것들이 이쪽은 안쪽으로, 그 다음에 얘는 위쪽에서 이렇게 흐르는 흐름들이 연속으로 되다 보니까 일자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표현되거나 아니면 아예 대놓고 실제로 일자를 그냥 그어버리든가. 근데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뭐 너무 과하게 움직이는 그 곡선보다는 살짝 점을 찍듯이 내지는 살짝 이어져서 이 정도가 잘 어울리는
그런 표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많은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표현법 중에 가장 많이 선택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위쪽 부분들 이제 표현하는 건데, 이거는 뭐 당연히 아래에서부터 감싸는 부분들이 이쪽에서 감싸죠. 그래서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아래쪽 감싸는 부분부터 위로 돌려서 아래쪽으로 다시 내리게끔. 그래서 지금 움직임 자체가 이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온 방식이에요. 그렇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서 실제 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거의 반대는 이제 아래쪽은 당연히 이쪽이겠죠?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위쪽 부분들을 다시 끊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이거를 중간에 끊어 주셔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끊은 상태로, 물론 요것들이 연결이 되겠지만은, 느낌상으로 연결되겠지만 끊어지는 상태 내지는 이렇게 연결된 상태, 그 다음에 끊어진 상태, 연결된 상태, 또 연결된 상태, 끊어진 상태 모두 다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할 때 어떤 건 연결하고 어떤 건 끊어지고, 물론 이제 끊어진 거를 표현하다 보면 이렇게 약간 길어져가지고 연결된 듯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냥 대놓고 힘을 꽉 지나간 것과 끊었다가 이어진 것, 끊었다가 이어질 때 가느다랗게 이어진 거는 끊어진 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냥 상관없이 이어지더라도 그냥 가면 될 거고, 문제는 이제 이 둘 중에 선택을 하는 부분들이죠. 아예 처음부터 힘을 그대로 굵게 주느냐, 쉽게 말하면 이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긋느냐, 이렇게 긋느냐, 그냥 대놓고 이렇게 긋느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그 대나무의 굵기라든가 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가느다라고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주려면 이 표현법이 좀 수월하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조금 더 강하고 좀 힘에 어필하는 그런 표현법을 쓸 때는 이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자, 마디를 이제 쭉 했는데, 우리가 마디뿐만 아니라 그 마디에서부터 제가 지난 시간에 가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제가 가지를 표현할 때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지가 나타난 위치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잠깐 다시 복습해 보시면은, 만약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쪽 마디에서부터 나온 이 가지가 오른쪽에 이렇게 톡 튀어나왔다면은 그 위에 마디는 왼쪽,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랫 마디도 다시 왼쪽, 그 다음에 그 아랫 마디는 또 오른쪽. 그렇죠? 가지가 나오는 부분들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나중에 길게 뻗어가지고 가지가 되어지는 부분들인데, 가지가 뻗을 때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자, 얘네들도 그렇죠? 마치 위로 이렇게 갈라지듯이, 처음에는 얘를 딱 놨을 때는 딱 붙어 있을 것 같이 돼 있다가도 점점 벌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벌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처음에는 이렇게 오히려 더 달라붙어 있었겠죠? 가지, 그 줄기에 거의 붙어 있다가 나중에 여기 장가지들이 생기고, 그렇죠? 여기에 더 장가지들이 이렇게 생기고, 장가지들이 생기고, 여기에 또 잎이 달리고, 그렇죠? 잎이 달리고 하면서 점점 무게가 생기면서 이 가지들이 줄기에서부터 이탈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죠. 무작정 그냥 이렇게 벌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워낙 아래쪽에서부터 마디에서부터 이렇게 잡아주는 이 부분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쉽게 벌어질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보면. 제가 오늘 오후에 예전에 이제 담양에서 찍었던 이 가지
순 막 올라왔을 때 그 모습을 찍은 사진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데, 그럼 가지 표현할 때는 당연히 이 부분에서처럼 한쪽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올라온 부분들 먼저 긋고요.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쭉 뻗어가지고 이제 긋는데, 나중에는 이 방향에서부터 다시 위로 올라갈 것을 그렇게 그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갈라지게끔. 물론 얘네들도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죠, 사실은. 왜? 마디가 있잖아요, 얘네들에. 줄기도 마디가 있지만 심지어 가지도 마디가 있어요. 아주 잔가지들도 마디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이 표현하실 때 이 마디 표현들을, 그러면 얘네들은 이것처럼 표현해야 되나? 그럴 것 없이 그냥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살짝씩 끊으면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가지의 이 표현할 때는, 그러니까 마디를 표현할 때는 여기서 또 다시 이런 방식으로, 위에 거는 또 이런 식으로, 또 얘네들은 또 이렇게. 심지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가지도, 잔가지를 낼 때도 좌우로 엇갈리면서 이렇게 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죠. 나중에 잎을 그리게 되면은 잎이 가지보다 개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왜냐면 가지의 그 잔가지 끝 부분들에서 이제 잎이 하나씩 달기 시작하지만은, 실제로는 거기뿐만 아니라 중간중간마다도 그 잎이 계속 달리기 때문에 전체를 다 덮어버려요. 지금 이 상태라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잎을 표현하게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가지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어느 쪽이 됐던 간에 그 각각의 모습들이 가지를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최소한 이 앞쪽에 있는 가지를, 뭐 줄기도 가릴 판이니까 뭐 가지 정도 가리는 거야 어쩔 수 없다. 그렇다고 가지를 그냥 대충 그려 넘기면은 단단한 구조를 드러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나무를 그릴 때는 나중에 그 끝날 무렵에 잎을 그리면서 짙은 먹색의 잎이 이 중간 가지들을 다 덮어서 가지를 그린 게 헛수고로 돌아가는 함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지는 정교하게 그 위치에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잎이 달리더라도 그 근거가, 뿌리가 아주 단단한 역할을 합니다. 대나무의 뿌리는 저희가 그리지 않지만 잎의 뿌리에 해당되는 가지를 반드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가지를 그릴 때 좀 한쪽에서부터 툭 치고서는 옆으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 않겠냐? 오히려 심지어는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지 않겠냐? 할 수도 있겠죠? 이 앞쪽에 그러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요. 그렇죠? 방향 자체가 그냥 여기서부터 쑥 그 중간 부분에서부터 쑥 올라온 게 아니라 이 마디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서부터 붙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간 흔적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표현이 돼야 그 다음서부터는 여기서부터 꼭 휘어져도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뭐 이렇게 펼쳐져도, 여러분 대나무 줄기의 이 부분들이 워낙 높이까지 올라 있으니까 옆으로 펼쳐지든 밑으로 내려가든 상관이 없어요. 워낙 높이가 높기 때문에. 자,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실제 마디 표현할 때 잔가지를 표현하면서도 마디를 이렇게 뚝뚝 멈추기만 하면 되는 건지,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마다 약간 그 표현하는 방식들이 다르니까
얘네들을 가지고도 장가지들 자체도 이렇게 마디를 정확하게 드러내면서 삐쳤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요거보다 더 잔 것들은 그냥 이렇게 멈추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노릇이죠. 지금 얘를 이렇게 표현했듯이 이거 자체가 이거 너무 굵은데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그럴 때는 이거 자체를 그렇죠? 마디를 만들 수가 있죠. 지금 나중에 점을 찍어서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릴 때 요 마디를 그리면서 이래 놓으니까 진짜 대나무 좀 정교하게 표현한 그런 느낌들이 들죠. 그냥 쓱쓱쓱쓱 그렸을 때보다.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나중에 이걸 잎으로 다 메고 올 때쯤 되면 좀 아깝지 않을까요? 그래도 한번 연습 삼아서라도 표현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지들을 표현하는데 요 가지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반대쪽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도 슬쩍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좀 삐칠까요? 이것까지 삐치기에는 좀 과한 것 같기는 한데 나중에는 이거보다 더 가느다란 거는 그냥 실제로 그냥 이렇게 직선처럼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그리시고 그다음에 또 뒤에 이제 표현하는 것들도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표현할 때 단단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요 가느다란 선 긋는 것들도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요 선 긋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될 거예요. 멈췄다가 빠르게 진행했다가 다시 멈추고 삐치고 멈췄다가 빠르게 진행했다가 멈췄다가 삐치고 다시 누르고 빠르게 진행하고 삐치고 대나무 잎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잎은 그냥 가지에 덩그러니 달려있는 건 아니에요. 대나무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 여기서부터 이제 가지가 올라온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가지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그냥 가지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또 잔가지들이 하나씩 또 살짝씩 이제 올라와요. 잔가지들이 올라오고 그 잔가지들이 또 살짝 갈라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갈라진 요 끝에 여기에 잎자루로 붙게 돼요. 그렇죠? 그러나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무성해지면 중간뿐만 이거 끝에 여기 이 부분만 아니라 중간중간에라도 다시 그 잔가지를 내 가지고 또 잎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제가 지금 한쪽으로 그린 게 아니라 이런 것들 두 개로 그리는 이유가 그 마디마다 다시 다른 그거보다 더 작은 마디가 나올 때 갈래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개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나오면 얘는 180도가 서로 양쪽 다 있네. 그게 아니라 한쪽에서 나온 게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앞면에 있느냐 뒷면에 있느냐 약간 이제 그 차이일 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제가 이렇게 중간에 마디 있는 부분들은 제가 이쪽에서 그렸다. 그러면 아랫마디는 오른쪽에 지금 마디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릴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갈라지면은 이제 두 개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요 시작되는 지점은 한 군데인데 여기서 갈라져 가지고 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이쪽에서 갈라진 부분은 이거는 이렇게 보이겠지만 이쪽 마디 부분들은 안 보여서 투과해 가지고 이렇게 보이겠죠. 그렇죠? 이쪽 부분 지금 그거 표현한 거예요. 요게 연결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잎을 표현하는 방식들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잎은 되도록이면 그냥 녹목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오히려 그리기가 더 유리하실 거예요. 단목을 섞어가지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녹목을 색깔 변화 없이 그냥 녹목으로 바로 평면적으로 해서 같은 이미지로 다 덮어버리도록 그렇게 먼저 연습을 하도록 하죠. 처음 그릴 때는 얘가 지금 요 가지의 끝부분에서 여기 조금 나오는 이 부분들이 바로 입자루라고 하는 거예요. 입자루. 요 입자루. 요 입자루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입자루 끝에 잎이 이렇게 달려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잎을 그릴 때 잎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달라질 텐데 잎을 가운데 놓고 덮고 서서히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위아래로 쭉 내려 긋는 방법. 그 다음에 옆으로 얘는 이제 입자루가 안쪽으로 위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안 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걸 안쪽으로 안 보이는 것들은 요런 느낌이겠죠. 요런 느낌. 자, 요런 느낌이겠죠. 자, 이번에 옆에서 표현한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잎이 여기 이렇게 달려있으면은 자, 요런 모양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그릴 때는 이쪽 방향이지만 이제 왼쪽으로 그릴 때는 당연히 있죠? 눌러가지고 이렇게 그려야겠죠. 그쵸? 나머지 뒤쪽으로 넘어갈 때는 오히려 거꾸로 찍어서 앞쪽으로 슬쩍 입자루를 표현하듯이 이렇게 그어주시면은 물론 중간마다 더 그어낼 수도 있어요. 여기부터 연결된 부분들을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모양을 이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잎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하면은 바로 잎을 그리는 붓의 문제가 아니라 팔의 문제예요. 팔.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팔의 모양을 어떻게 잡아주는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단 한 가지 지키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대나무 잎을 그릴 때는 반드시 이 손목의 움직임을 최소화시켜 주셔야 돼요. 손목이 자연스럽게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손목으로 그죠? 손은 가만히, 그러니까 이 팔은 가만히 있고 손목만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든가 그러면은 긋는 방법도 이 붓의 기울기가 이때는 수직이고 이때는 그죠? 기울기가 달라지죠. 또 이때 이렇게 그리면 이쪽도 기울기가 달라지죠. 그 수직 상태에서만 90도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90도가 아닌 상태로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면은 똑바로 이 선을 긋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모양을 제대로 갖추기 어려워.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90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팔로 움직이면서 그려야 돼요. 팔로. 그렇죠? 팔로. 그 붓의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다시 이쪽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유지하고 이게 제가 이쪽만 보면서 그리니까 좀 어색하기는 한데 자 이런 식으로 자 붓이 움직일 때 제가 이것을 붓이 움직였나요? 붓이 움직인 게 아니라 붓은 그대로 있고 누르는 손으로 꾹 눌렀다가 움직이면서 손으로 쓱 풀고 이 붓은 마치 그냥 딸려있어 꼭 이렇게 각도가 고정돼서 붙어 있는 것처럼 그 상태에서 그냥 같이 손이 움직이는 대로 딸려갈 뿐이에요. 그렇죠? 이 그림은 대부분 붓으로 그리지만 붓으로 붓끝에 의해서 그려지지만 실제로는 손의 움직임 심지어는 여기에 손목에서 꺾여지는 이런 손목 스냅에서 꺾어지는 이것이 아니라 팔의 움직임, 정확히 말하면 팔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려지는 그림이다. 그러면서 누르느냐, 서서히 떼느냐. 그럼 이렇게 가늘어지는 부분들은 당연히 팔의 움직임으로만 그려지기 위해서 이쪽에 이렇게 가늘어지면서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붓을 서서히 들어야 돼요. 움직이면서 누르는 것도 움직이면서 눌러지만은 드는 것도 서서히 들어야 돼요. 자, 움직이는 것도 여기서부터 움직이면서 서서히 들면은 뾰족하게 됐다가 서서히
이런 식의 움직임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요 시작되는 지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툭 끌었다가 한쪽 지점을 꾹 누르면서 서서히 드는 이런 방식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움직일 때 이 모양을 보지 마시고 팔을 보세요. 팔이 정확하게 움직이면서 내 팔이 그대로 이 전체 모양을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누르는 정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굵었다가 가늘었다가 표현되는지. 지금 제가 화면을 보면서 그리니까 이 붓꼬리 방향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 붓꼬리 방향이 가운데로 향하면은 쭉 뻗게 되고요. 아래쪽으로 향하면은 돌게 돼요.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당연히 이렇게 가다가 위로 이렇게 붓꼬리를 위로 이렇게 뻗으면 당연히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선생님들이 이 표현을 할 때, 난 뾰족하게 그리기 싫은데 라고 하시더라도 이건 연습하셔야 돼요. 내가 붓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표현하면서 힘을 얼마나 전달할 수 있는지를 결판 짓는 게 이 대나무 잎 연습하다가 다 결정이 되어버려요. 대체로 보면은 많은 분들이 대나무 잎을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들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리면은 쉬운데, 이거랑 무슨 상관일까요? 그렇죠?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도 좀 물이 좀 적은가? 좀 더 많이 해서? 이게 무슨 상관이죠? 지금 앞서 그렸던 제가 이것과 얘네들의 차이, 굵고 짧아졌다고요? 굵고 그럼 길게 한번 그려볼까요? 되게 자유스럽게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차이일까요? 바로 팔을 움직였느냐 아니면 손목만 움직였느냐, 근데 그 차이가 될 거예요. 팔을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끝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 이런 식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끝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갈필은 기본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갈필이 안 난다 하더라도 모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는, 그런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발견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팔을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팔을 움직여서 쓱거든요. 팔을 움직여서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시면은 짧게 해서 살짝만 이렇게 해서 나뭇잎처럼 한번 그려보시고요. 이거를 좀 더 길게 연결시키면서 댄잎 모양을 구조적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댄잎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들은 넓은 면도 분명히 있어요. 넓은 면도 분명히 있지만 가는 선들도 있어요. 그렇죠? 측면은 매우 가늘어요. 근데 이렇게 넓은 면을 그릴 때는 상관없는데, 측면을 그릴 때는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지 마시고 요거보다는 약간 곡선으로 그려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얘가 이렇게 하다 위로 이렇게 솟아오를 때도 있긴 있는데, 얘가 점점점 그 형태들이 곡선미가 돋보이면서 직선으로 쭉쭉 뻗으면서도 곡선미가 드러나는 참 좀 어려운 부분들인데, 곡선과 직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해가 좀 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리실 때는 각 방향별로 얘네들 표현하는 방법들, 최소한 한 대여섯 개 정도는 그리셔야 되는데, 앞으로 그리는 것들, 그렇죠? 앞으로 중심 잡아서 뻗어서 내린 다음에 쭉, 그렇죠? 서서히 들면서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그렇죠? 오른쪽으로 표현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이번엔 왼쪽으로, 그렇죠?
왼쪽으로 표현하는 방법들. 물론 뒤쪽에서 넘어오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앞쪽에서 뒤로 넘어가는 표현들은 오히려 뒤쪽에서 옆면으로 찍어가지고 붓을 세워서 앞으로 삐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요것도 같이 표현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쪽 가로와 세로, 그러니까 완전히 옆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들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앞으로 내려오는 부분들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한번 그려서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표현들에 대한 연습은 제가 블로그에 이미지들로 같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따라서 한번 연습해 보시고 잘 표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지하고 잎까지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만 표현하니까 도대체 혼동돼서 모르겠다. 그래서 가지하고 잎을 동시에 같이 그리는 방법들을 한번 여기다가 살펴서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쯤에서 마디가 드러났어요. 자, 그래서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두 번째 마디, 아니 두 번째 마디가 아니라 이거 가지죠. 가지들을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이 가지를 표현할 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리면서 처음에 그렸을 때보다 점점점 가늘어져야 돼요. 일정한 굵기를 유지하는 비율보다 여기서부터 화면 한 끝쪽까지 갈 동안 굵기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로 가시면은 오히려 곤란하시고요. 그렇죠? 현저하게 가늘어진 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뻗어서 나중에는 막 그냥 좀 속도감 있게 그리는 방법들은 멈췄다가 계속 뻗는 이런 방식으로 그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큰 줄기들은 마디를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뭐 이렇게 그리던 아니면 점을 찍어서 그리던,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그리던 위쪽으로 둘러서 그리던 그 마디 표현을 해가지고 그었는데, 얘네들은 하실 필요 없어요. 굳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잎을 표현할 텐데, 잎도 표현할 때 잎을 같은 크기로 해가지고 동일하게 뭐 판박이식으로 쫙 하셔도 되는데, 대체로 보면은 가지에 잎을 달 때는 끝에서부터 이렇게 올 게 아니라 중간에서부터 오히려 끝으로 가시는 게 더 유리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린 부분들, 얘네들이 어차피 가지가 더 있겠죠. 가지가 더 있는데 더 있는 부분들은 어차피 가려지니까 실제 그림을 잎을 다 그려놓고 여기 부분들은 가지가 조금 부족하다, 내지는 좀 잘 안 드러난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가지를 조금 더 보완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기본 골격만 잡고 그 다음에 잎을 그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조금 더 뾰족하게 그린 거 말고 뭉툭하게 그린 걸로 한번 표현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잎을 표현하면서 지그재그로 그냥 막 되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잎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잘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렇죠? 어떤 부분들은 굵게 이렇게 끝나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 더 가느다랗게. 지금 뾰족한 것들을 거의 표현을 하고 있지 않죠. 앞서서 제가 이렇게까지 뾰족하게 드러났던 부분들이 여기서는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뾰족하게 표현하는 방법들 같이 쓰고 있어요.
그대로. 팔이 움직이면 이 끝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하면서 선을 그으면서 긋지 말아야 될 방법 해가지고서는 이제 표현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서로 수평으로 나란하게 그린다든가, 그렇죠? 그쵸? 서로 90도로 교차한다든가, 아니면은 잠자리 모양으로 가운데 놓고 양쪽으로 펼쳐진다든가. 지금 그 모든 걸 제가 이 안에 사실은 다 그렸어요. 그리고 그리는 속도가 사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그리셔야 훨씬 더 안정감 있게, 그리고 잘 안 번지게 표현이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천천히 그리다 보니까 좀 많이 번지네요. 제가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자꾸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 방향 튼 것들 그리는데, 이 대나무가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요 오른쪽까지를 그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기긴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왼쪽으로도, 그 다음에 위로도 아래로도 표현하는 방법들을 골고루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한 굵기, 그 다음에 일정한 크기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 이제 부분적으로 그릴 때는 이거보다 좀 작은, 내지는 굵기가 좀 많네요. 이렇게 좀 작은 잎들도 분명 부분 필요할 겁니다. 너무 이렇게 큰 잎들로만 그어지는 것들은 오히려 역효과가 되죠. 그리고 잎의 모양들이 남겨진 공간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공간들이 좀 너무 재미없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오히려 쪼개셔도 돼요. 그게 지금 이거 그림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그려낼 수도 있고 쪼갤 수도 있고 하면서 서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요거 좀 어정쩡하게 남았다, 비슷하다 그러면 오히려 요걸 또 가려가지고 더 쪼개세요. 그래가지고 모양 자체가 그 크기가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꽉 채워도 괜찮아요. 그렇죠? 꽉 채워도 괜찮으니까 채우니까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틈들이 아주 미세하게 남을 정도로 꽉 채우고, 어떤 부분은 듬성듬성 비워놓고,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모양들 자체가 좀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대나무를 그림을 할 때 이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막 정신없이 이렇게 막 붓을 긋다 보면은 이 모양이 이제 나름 갖춰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 모양에 대해서 별로 신경 못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감각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서 상당히 연습이 많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연습량을 충분히 가져가셔가지고 입 연습을 좀 하실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